청와대가 좀 약간 허둥지둥하는 것도 같고요.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파문인가요? 머리가 좀 아플 거다. 우리 정윤회 씨보다 최순실 씨를 좀 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박지만 씨 쪽하고 언니라고 부르는 최순실 씨 쪽의 대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후보가 저렇게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지. 3인방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대로 후보가 발언했다가 이제 사고가 난. 대통령이 왜 화를 냅니까? 국민이 화를 내야지. 검찰 조사에 완전한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예. 네,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죠.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좀 약간 허둥지둥하는 것도 같고요.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파문인가요?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아침에 뭐 신문 보도들 해명하는 거 외에는 네. 뭐 특별한 외부적으로 그 반응하는 건 없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좀 고민도 많고 이런저런 회의도 그렇죠.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과장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 예. 이런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뭐 청와대에서 해명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글쎄요, 여태껏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임명된 이후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해외 출장 가거나 그런 경우 제외하고. 오늘은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오늘 광주에서 있는 오전 행사에 동행을 하느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도 브리핑을 하지 않아서 좀 이제 내부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무슨 대책회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뭐 내부 합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안 정해졌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그런 지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대통령한테 받나요? 아니면 비서실장? 아침에 아니면 홍보수석? 이제 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수석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차근차근 거쳐 내려오면서 정리된 의견을 아마 홍보수석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해지기도 하고요. 따로 이제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변인은 근데 대통령의 대변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비용적이죠. 예. 대변인이면은 대통령을 매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시로? 근데 뭐 대통령을 매일 못 만나는 사람이 대변인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이 보면은 사건의 주인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도 있고요. 동생 박지만 씨, 그리고 이제 최측근 정윤회 씨, 대통령 본인까지 지금 거론되기 이르렀거든요. 청와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사건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자, 한번 좀 짚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워낙 외부에 김기춘 실장이 노출이 안 되니까 네. 국회에 출입하는 경우 외에는 근데 아마 이제 처음에 보도가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구도로 있다가 이게 장기화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걸 책임을 지고 뭐 해결하든가 수습을 하든가 이런 또 책임들이 다 이 박 대통령 외에는 김기춘 실장이 다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뭐 머리가 좀 아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때 지금 저기가 있었잖아요. 김기춘 연말 뭐 사퇴설. 예. 이런 게 다 돌았었는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사퇴설을 쑥 들어갔어요. 사실은 저희 연말 사태설도 크게 신빙성이 예. 있다고 생각하지는 그건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어쨌든 예. 뭐 신문에서 예. 몇 군데서 그런데 보도가 이제 됐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총대를 메고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갑작스럽게 뭐 김 실장이 그만두면 이건 정말 이상하죠. 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뭐 예. 책임을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 뭔가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그런 음모설도 나돌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음모설입니다만은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최종적인 이 사건의 수혜자가 김기춘 실장이다 이런 뭐 그 소설 같은 얘기도 나돌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김기춘 실장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거는 그렇게 뭐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등장인물들 중에 한 사람씩 조금 간단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윤회 씨는 우선 옛날에 그 최태민 목사의 전직 사위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위도 전직 직이라기보다 사위였죠. 사위였던 예. 사람 그렇죠. 한때 사위였죠. 이고요. 이른바 3인방, 즉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정호성, 이분은 1969년생 서울 출생이고요. 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부터 보조했다는 거고 주로 메시지를 담당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은 총무 쪽이죠. 예. 이분은 1966년생 경기도 화성 출신. 만만회 할 때 만이 이제 그 이재만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 만은 박지만 씨죠. 예. 이분은 이제 그 교수 등 이 자문그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하는 역할. 그 다음에 좀 이 3인방 중에서 가장 좀 파워가 센 거 아니냐. 다 밖에서는 그렇게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안봉근 씨가 있죠. 안봉근 씨 1966년생 경북 경산 출신이고요. 옛날 대구 달성에 국회의원을 했던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이
국회의원 할 때 그 지역 보좌관을 했던 그런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담당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3인방과 관련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핵심 의혹이랄까 궁금한 점은 과연 정윤회 씨가 예. 이들 뒤에서 조정하고 이 사람들은 정윤회 씨의 조정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냐. 지금 두 사람들은 뭐 연락이 한동안 없었다. 근데 뭐 최근에 있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정윤회 씨와 3인방의 관계는? 달성 보궐선거 할 때 이미 그때 같이 이렇게 합류를 했었고, 그렇죠. 당시에 또 실제로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과정 역시 정윤회 씨가 이제 다 이 채용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사실 인연 자체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 일상적으로 정윤회 씨가 이 세 명을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오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관계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따라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부탁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거절하기 어렵고, 뭐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게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근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직접 만났는지 이 부분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이른바 3인방들하고는 만나거나 통화를 했을 가능성은 정황상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그만둔 다음에 뭐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접촉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로 예. 최근에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오래된 사이이기 때문에 무슨 뭐 국정과 관련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 세 사람하고는 뭐 전화 통화라든가 뭐 청와대 근처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접촉을 한다든가 그건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그 부분이 검찰 수사에 초점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당시에 그렇게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대통령 된 이후에 갑자기 라인으로 남았다. 끊었다? 그건 좀 이게 믿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또 다른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요.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죠. 이혼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7월에 했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과거에 가까웠던 사이다. 이렇게 예. 나오고 지금도 가까운 건 있죠. 아닌가요? 청와대 주변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 정윤회 씨보다 최순실 씨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뭐 이 젊은 시절 또 11.6 이후에 야인으로 이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낼 때도 최순실 씨는 뭐 말벗도 해줬고 오래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다.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신문사에서 찍은 사진에 작년 사진이 경마장 사진. 경마장에 있던 사진인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얼굴은 안 나오는데 최근에 아마 최준실 씨가 그 언론에 등장한 게 그 장면이 유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호칭은 어떻게 혹시 부르는지는 모르시고요. 흘러다니는 소문은 뭐 누나 언니 한다고 하는데 언니 하는 뭐 걸로 소문은 나 있는데 예. 확인된 바는 최순실 없고요. 씨가 박 대통령을 부른 호칭이 언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이제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삼성동 뭐 동생이라는 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집이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과거에 예. 삼성동에. 한겨레가 오늘 보도했던 승마협회 승마협회 감사나 문체부 인사. 국장과장 인사 예. 보면 결국은 이제 정윤회 씨 부부의 딸이 승마 선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순실 씨의 딸이 되는 거기에 거예요. 오히려 최순실 씨가 꽤 등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승마협회 사람들도 그렇고 정윤회 씨보다는 뭐 최순실 씨 치맛바람이 상당히 셌다. 정윤회 씨의 오늘 한겨레 인터뷰를 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는 인사 개입 안 했는데 그럼 부인이 했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사실상 그건 이제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인정한 느낌을 걸 수도 받았거든요. 있고 진짜 모를 수도 있죠. 이혼한 부인에 예. 대한 뭐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예.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건 이제 모를 수 조금 있죠. 뭐 흘러가다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인방의 힘은 정윤회에서 나오는 거고 정윤회의 힘은 결국은 최순실에서 나온 거고. 근데 정윤회 씨 부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뭘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그리고 네. 이제 인사를 잘못하고 이게 과연 다 그러면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그렇게 뭐 시켜서 3인방의 심부름만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3인방들한테 이런저런 뭐 지연, 학연으로 해서 아마 줄을 많이 댔을 겁니다. 정윤회 씨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로 좀 드러나야 되는데 정윤회 씨가 그렇게 대한민국 공직자들 인사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그건 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 언론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오히려 그런 의혹을 좀 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죠. 네. 네,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회 씨 그리고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의 이제 권력 암투. 네.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 보여요. 적어도 두 사람이 사이가 썩 좋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갈등이 관계가 있었다. 그런 있었고 것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지금 벌어지는 파문이라고 네. 할까요? 네. 이것도 결국은
이 두 사람의 갈등, 알력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만 회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배가 같습니다. 그래서 74년에 고등학교 입학 때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라고 하죠. 고교 평준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니까 자기 아들 박지만이 고등학교를 좀 쉽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평준화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죠. 사실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썩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약을 이런저런 좀 마약을 해서 구속되기도 하고요. 누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이기도 했고 또 누나가 남동생을 별로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어쨌든 박지만 회장한테도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겠죠. 인사청탁도 좀 하고 그런데 박지만과 정윤회에 관한 알력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진 거냐? 이게 세상으로 불거진 게 이게 그렇죠. 저희들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일반으로 공개되는 건 어느 한쪽의 불만, 알력, 이걸 그렇다면 알려야겠다, 이런 그렇죠. 동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만 회장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라 조홍천 비서관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옛날 마약 당시에 그렇죠. 수사를 했던 사람이죠. 지금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박 회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구체적인 결정적인 외부 유출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불만들이라든가 알력들이 보고서라든가 이 말들을 밖으로 밀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박지만 씨 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는 최순실 씨 쪽의 대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그래서 저희 취재하는 입장에서 깝깝한 게 그런 알력과 대결만 있지 사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없죠. 그리고 이거 참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이 어떤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인사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게 사실 좀 청와대 출입기자들 요즘 좀 고생이 많은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 대통령이 며칠 전 월요일이죠.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진노하면서 뭔가 이렇게 일벌받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자기 동생, 자기 옛날 측근, 또 청와대 직원들 이런 데서 일어난 국기문란 사건인데 대통령이 왜 화를 냅니까? 국민이 화를 내야지. 최소한 자기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한마디 없어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정상에 올랐는데도 피해의식. 누군가 나를 옛날에 고생했을 때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배신했다. 나를 누군가가 흔든다. 이런 의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많은가? 과거에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성격 중에 그런 게 좀 있다고 하고요. 실제 발언 중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시작하죠. 2년 지난 2년간 발을 못 뻗고 잔 적이 없다.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발 뻗고 쉰 적이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어제 통일 회의에서도 보면 이게 죽어야 고통이 끝나는 것이다. 굉장히 지금 되게 감성적인 얘기인데 지금 사안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잘못이죠. 대한민국에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치 리더로서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 때 나온 박 대통령 발언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사에 완전한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걸 보면 있지도 않은 일, 이런 일을 하면서 왜 이를테면 만만해 같은 게 실체가 없는데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놓고 그렇죠. 철저하게 밝혀라. 문서 유출 과정을 밝혀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물론 문서 유출 과정도 알고 싶지만 국정농단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죠. 있었는지 아닌지 근데 없었다라고 다 전제를 해놓고 조사 철저히 하라. 이거는 당장 서초동에서 검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당사자 아니지만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대통령의 논리는 그럴 수는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없었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를 맡기지 말아야죠. 없었는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없었으니 검찰 수사에서 없도록
수사를 밝혀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조중동에서도 이제 걱정스러웠던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측근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그 국정운영 스타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그 사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2012년 대선 국면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2개의 판결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심을 해서 법원에서 바로 잡으면 뒤에 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요. 이걸 2개의 판결문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 후보 주변에 있던 수많은 법률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후보가 저렇게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른바 현재 3인방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발언을 후보가 하도록 놔두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더라는 거죠. 그 3인방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대로 후보가 발언을 했다가 이제 사고가 난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쓰는 발언이 너무 살벌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원수, 단두대, 암덩어리 예. 이런 발언이 과연 그 공식적인 그 스피치라이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내지 참모들한테서 나오는 거냐? 본인이 직접 넣기도 하고, 네, 본인이 뭐 직접 넣기도 예. 하고 또 본인의 그런 그 심리 상태를 잘 아는 이런 측근 실세들이 또 그런 표현을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겠죠. 3인방 중에서 그런 정책적 조언을 주로 하는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 아닙니까? 이 정책과 이제 정무적인 예. 판단 뭐 이런 것들 정호성 예, 비서관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예.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모든 인사나 뭐 이런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각 분야별로 참모들한테 이건 이 정도에서 전결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아니면 인사에서 이 정도는 참모들이 결정해서 논의해서 오면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인사도 늦어지고 모든 게 혼자 다 해야 되니 이 국정운영 프로세스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 이제 나중에 그렇죠. 책임은 다 박 대통령한테 그렇습니다. 돌아오고 뭐 예. 그런 거.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건데 옛날에 이제 1970년대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를 하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뭐 어떤 통통배, 고기잡이배 그 정도로 비유하면 지금 2014년 대한민국은 뭐 한 구축함, 항공모함까지는 안 돼도 구축함 정도는 되는 건데 혹시 그 통통배 선장 옆에서 어깨너머로 익힌 항해술로 지금 구축함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예. 시스템이라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박 대통령이 발언한 전혀 없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일벌백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 참모 중에는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불거졌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려 그러나. 네. 뭐 그렇죠. 그런 거짓말하는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거죠. 자, 전망을 한번 해보죠.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밖에서들 이렇게 밖에서 이미 그만둔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전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청와대를 향해 공격하는 양태도 보이고 있고 청와대는 이제 그걸 방어하고 있고 또 검찰을 수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흘러갈 것 같아요? 아마 상당 부분을 검찰로 떠넘기고 시선이 검찰로 쫙 쏠리게 하고 적당히 수사 발표해서 또 넘어가고 예. 뭐 이런 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덮일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해도 국민들이 아마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른바 이제 3인방이 그동안 청와대 안에서 처리한 일이 좀 잘못 처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홍천 비서관하고의 이제 갈등으로 좀 불거져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좀 누군가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인사 같은 걸로 좀 매듭을 짓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포괄적으로라도 국민들한테 유감 표명을 해야 이번 사안이 좀 매듭 지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하시고 이럴 때 비대위원장하고 그럴 때 이제 위기에 몰리면 김종인 박사도 뭐 이상동 교수도 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권이 2년이 됐는데 지금 상황을 위기라고 받아들일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면 져야죠.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도 결국 참모들이 국민들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고 했던, 저도 과거가 있거든요. 그런 참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도 아마 그런 참모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지금 박 대통령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앞으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측근 그다음에
가족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전형적인 임기말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박근혜 정부의 앞날을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